자, 1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베넷신의 부부가 있고 여기 5명 딸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빼놓고는 다 무식해. 그냥 남자 돈만 밝히고, 주인공 엘리자베스랑 제인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부자 빅리 시네가 이사를 오게 되죠. 다하시랑 함께 마을 무도에 참석하는데 여기서 제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제인도 빅리 얘가 돈도 많고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괜찮으니까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하시 얘도 엄청 부자인데 너무 오만하고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는 스타일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됩니다. 또 다하시 이모가 있는데 캐서린 영부인이라고 엄청 부자의 귀족 이런 상류층인가봐요. 그런데 자기 딸이랑 다하시랑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여자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바로 콜린스인데 이 사람은 베넷 집안 사촌입니다. 베넷 집안이 딸밖에 없어가지고 이 양반한테 베넷신의 전 재산이 이제 가기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좀 찌질해. 캐서린 부인이 뒤봐줘서 교구 목사가 된 사람이라서 캐서린 부인 한마디면 완전히 죽는 신유까지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리자베스한테 청혼했다가 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 베프인 샬럿한테 이제 청혼해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위컴은 아버지가 다하시의 집사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하시랑 같이 크는데 어떤 하여튼 일 때문에 사이가 되게 안 좋고, 또 이제 이 얘기를 엘리자베스한테 해줘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빅리가 갑자기 런던으로 떠나버리고 엘리자베스가 샬럿 집에 놀러 갔다가 이모 집에 놀러 온 다하시랑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뜬금 엘리자베스한테 청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딱 잘라서 거절하게 되죠. 자, 이제 2부 시작합니다. 다음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엘리자베스는 정원을 거닐다가 다하시가 건넨 편지를 받게 됩니다. 빼곡히 그의 진심을 담은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엘리자베스가 쏘아붙이던 2가지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빅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인을 좋아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한 제인은 빅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제인의 워낙 침착한 표정과 태도는 그 누구라도 이런 오해를 살만했고, 또 낮은 신분과 교양 없는 그녀의 가족들은 자신의 친구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빅리를 설득해서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위컴에게서 들은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위컴을 아껴서 어릴 때부터 모든 학비를 지원하고 유산으로 얼마만큼의 돈과 목사자리까지 남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사자리 대신 목돈을 요구했고 큰 돈을 해줬지만 유흥에 탕진하여 얼마 못 가 다시 돌아와 또 목사자리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를 거절하자 이번엔 자신의 여동생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꼬드겨 야반도주하려고 했던 것을 다하시가 간신히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졌던 이런 잘못된 혐의만큼은 벗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읽고 엘리자베스는 혼란스러웠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다하시의 오만함에 분노합니다. 이 모든 얘기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혼자 분을 삭히며 몇 차례 더 편지를 읽다 보니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옵니다. 다하시가 말하는 위컴 씨에 대한 일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반면 자신이 믿고 있던 위컴 씨의 얘기는 사실 첫 만남부터 그의 매너에 끌렸을 뿐 그가 옳다고 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편견 속에서 그려진 인물을 믿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 얼마 안 있어 다른 여자에게 접근한 것 등 다시 말에 신빙성을 더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인에 대한 해명 역시 평소 남에게 비춰지는 제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분별 없는 판단과 편견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얼마나 감정과 편견에 쌓여 사람을 판단했는지 후회를 하고 샬럿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벌써 다하시가 그녀를 만나러 찾아와 기다리다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하시와 피치 윌리엄은 이모 집을 떠나고 얼마 후 엘리자베스도 제인과 함께 롱본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인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털어놓지만 빅리에 대한 얘기만은 언니가 힘들어할까봐 차마 하지 못합니다. 얼마 후 위컴과 어쩌다 다시 만나게 되지만
다하시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그녀를 슬금슬금 피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가드너시 부부는 엘리자베스에게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자고 제안하고 며칠 후 그들과 함께 펜벌리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은 다하시네 저택으로도 유명한 동네입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 마주칠까봐 좀 거시기 합니다. 원래 잉글랜드 북부를 여행할 계획이었는데 가드너시 업무로 인해 여행 계획이 바뀌어서 외숙모 어릴 적 살던 마을과 근처 볼거리인 펜벌리로 가게 된 겁니다. 펜벌리 다하시 저택은 웅장한 석조 건물, 개울과 넓은 정원들로 으리으리합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하녀로부터 여러가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 특히 주인 다하시 남매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칭찬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더러 거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오해이고 모든 하인들은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드너시 부부와 정원 구경을 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다하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당황해하며 산책을 함께 하는데 이제껏 알던 다하시와는 다르게 상냥한 태도이고 외삼촌 내에게도 성심성의껏 배려를 합니다. 또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정식으로 초대를 하고 엘리자베스는 내심 들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일행은 다하시 저택에 가게 됩니다. 다하시 양은 엘리자베스의 편견 속 인물과는 정반대로 상냥하고 조금 수줍어하는 성격에 태도는 너무나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다하시 역시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예전 다하시네 하녀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빅리 씨와도 만나게 되는데 제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지만 그의 누이들 역시 엘리자베스를 못마땅해하며 그녀 없을 때 다하시에게 험담을 넣어놓습니다. 휴가를 즐기던 중 언니 제인으로부터 다급한 편지가 옵니다. 개념 없는 막내 리디아가 위컴과 눈이 맞아 스코틀랜드로 도망갔다는 건데 위컴 씨 친구 말로는 그가 결혼할 의사도 없이 떠난 것 같다고 해서 가족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걱정해주는 다하시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집안의 약점과 드러난 치욕 앞에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를 뒤로하고 떠나오면서 다시 그와의 만남은 어렵겠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그를 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집에 돌아와 몸져 누운 엄마를 위로합니다. 외삼촌 내에도 힘을 보태 리디아를 찾아 나서고 아버지는 그들이 탄 마차를 추적해 런던으로 갑니다. 위컴이 도박 빚을 엄청 져서 도주했다는 등 불행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멍청한 콜린스는 딸 없는 셈치라는 식의 개떡같은 편지만 보내옵니다. 그러다 결국 외삼촌 가드너시가 런던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베네시를 대신해서 둘이 결혼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고 한편으로 누군가 위컴이 빚을 갚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컴이 결혼에 응한 거라며 다들 외삼촌 가드너시가 큰 돈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에 들뜬 베넷 부인과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 속상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호의를 기대할 수도 없는데도 그와 함께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위컴은 다른 지역 부대에 정규군으로 취업을 하고 리디아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은 결혼식을 마치고 처갓집에 오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결혼을 축하해달라는 이들의 태도에 다들 할 말을 잃습니다. 누가 봐도 동생 리디아가 위컴에게 매달리는 쪽이고 위컴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개념 없는 리디아와 베넷 부인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도 리디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결혼 얘기를 자랑하다가 무심코 결혼식에 다하시가 왔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걸 위컴이 비밀로 하라고 했던 것까지 주책스럽게 말해버립니다. 외숙모에게 확인한 바로는 다하시가 수소문을 내서 리디아의 행방을 알아내고 위컴과도 만나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던 겁니다. 결혼 생각 1도 없는 위컴에게 도박빚을 갚아주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주고 결혼식도 참석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 때문에 내색도 전혀 안하고
단지 위컴의 쓰레기 같은 면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설렘인지 괴로움인지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껄끄러운 위컴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쓰레기와 동서가 될 수 있음에도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편견에 쌓여 그에게 했던 일들을 후회합니다. 리디아 커플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빅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옵니다. 또 다하시까지 함께 베넷시내에 방문하는데 들뜬 베넷 부인은 빅리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지만 다하시에게는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쌩합니다. 주책바가지 베넷 부인은 리디아의 결혼과 위컴이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 정규군에 들어간 것을 자랑을 해대고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반면 제인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빅리를 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빅리 일행은 베넷시내 정찬에 정식으로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제인은 빅리의 적극적인 대시를 받지 못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다하시와 함께할 기회가 많지 않아 속상해합니다. 한번 찬 남자의 관심을 기다리는 자신이 우습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정찬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빅리가 혼자 베넷시내 집에 찾아와 제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베넷 가족 모두 그녀를 축하해주고 제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됩니다. 빅리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되는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로 힘들어했고 제인이 런던에 왔던 것도 빅리 양이 일부러 숨겨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암튼 지금 제인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인과 빅리는 약혼을 하고 어느 날 베넷시 집에 캐서린 영부인이 찾아옵니다. 다들 콜린스 문제겠거니 했지만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따로 불러 얘기합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자신의 조카 다하시와 추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캐묻습니다. 자신의 딸과 다하시는 서로 결혼하기로 애초부터 집안끼리 약속됐었고 너 같은 미천한 것이 끼어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추문은 사실 처음 들었지만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고 그에게서 떨어지라는 캐서린 부인의 말은 더 따를 수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에 캐서린 부인은 두고 보자며 씩씩대며 돌아갑니다. 얼마 후 다하시가 찾아옵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정원 산책을 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일로 감사를 표하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빅리를 움직였던 제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착오였다고 사과를 하고 빅리와 제인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감정은 예전 그대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모 캐서린 부인이 엘리자베스의 당돌함을 하소연했던 것이 그에게는 다시 대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하시의 사랑은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도의 첫 만남에서 그녀를 봤을 때 그닥 예쁘지도 않고 별 감흥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무관심을 얘기하고부터 왠지 그녀의 얼굴이 지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발랄한 모습과 상류사의 예절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장난스러운 모습에 점점 매혹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샬럿 집에 놀러갔을 때도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맞춰 찾아가기도 하고 우연을 가정해서 정원 산책 중인 그녀를 만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빅리네 여자들이 험담해도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두둔을 했던 겁니다. 베넷시는 다하시에게 결혼 승낙을 하고 엘리자베스를 불러 그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단지 재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사랑 없는 결혼을 할까봐 우려했었는데 엘리자베스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고 이내 축하를 해줍니다. 베넷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꿔서 다하시가 훌륭한 애머네하며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얼마 후 가족 친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